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제호쌤입니다. 5월 10일에 시행됐었던 고3, 4월 모의고사 지구과학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 자체는 좀 쉬웠어요. 근데 이제 쉬웠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온 친구들은 아직 좀 중요한 개념들, 단원별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그 연습이 좀 덜 돼서 그럴 거고요. 실제로 이번 시험이 좀 쉬웠던 것은 복잡한 계산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식을 이용해서 이제 몇 배인지 따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고, 그 다음에 지층의 어떤 상하관계, 그리고 복각에 대한 판단, 이런 문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내가 개념을 얼마나 잘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가, 그것을 좀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실제 평가원과 수능 시험은 요거보단 당연히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기준으로 이제 잘 본 친구들은 조금 더 응용하고 연습하는 것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잘 못 봤던 친구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필수 개념들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어요.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사실은 조금 주의할 문제입니다. 진짜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요 생각을 하고 풀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그림은 어느 판의 해저면에 C추 지점 P1에서 P5, 자, 해령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 지금 발산하는 건데 약간 헷갈리라고 요게 반대로 나왔어요. 요거 좀 주의하시고, 퇴적물 두께, 퇴적물 I를 나타냈다. 퇴적물의 두께는 P2보다 P4에서 두껍다. 일로 가니까 두껍다 확인해도 되고, 여기서 두께 확인하셔도 됩니다. 맞고, P5 지점에 가장 오래된 퇴적물은 중생대냐 이랬는데, 지금 보면 100만 년 단위의 61, 그러니까 6천만 년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대만 외우면 풀 수 있는 겁니다. 5425 65 6500만 년보다 더 오래전이 중생대인데, 얘는 지금 6100만 년이니까 신생대라서 틀렸습니다. P1에서 P5가 속한 판은 해령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냐, 왼쪽이니까 우리나라 생각하면 서쪽이야, 틀렸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을 골랐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봐야 돼요. 지금 사방이표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이게 서경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서쪽이다가 제시됐기 때문에 해령 쪽으로 서쪽, 그리고 남반구인 것도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를 확인하고 원래 풀었어야 되는데 1번 문제고 하니까 좀 쉽게 해결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 확인하는 거였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번 그림은 XY 구간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이다. 지금 요렇게 자른 거예요. 아프리카 아래쪽을. 화산섬은 상승하는 플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화산섬, 요거는 이제 연계교재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최근에 나왔던 그 그림이고, 지진파 속도 느릴수록 온도가 더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생각보다 얘보다는 밝으니까 얘는 지금 하강부, 차가운 플룸,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지진파 속도는 기억보다 니은이 느리다. 그죠? 요거는 그냥 쉽게 해결되는 거고, 니은 지점에는 차가운 플룸이 존재한다. 자, 니은은 뜨거운 플룸이니까 틀렸죠. 화산섬을 만드는 플룸은, 자, 요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죠. 멘틀의 경계부. 그래서 틀렸고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그림가는 퇴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퇴적 구조다. 호수, 사막, 이렇게 해서 여기 육상 환경이고, 삼각주, 연안 환경, 대륙대, 대륙이란 말 붙어 있어도 요거 해양 환경이죠. 자, 점이층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사층리가 보여요. 자, 사층리 물 흐름 방향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A는 기억보다 니은에서 잘 만들어지냐. 자, 얘는 높이차가 있는 경우에 무거운 게 떨어지면서 속도차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니까, 깊은 곳, 바다 쪽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깊은 호수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은 A는 기억보다 니은에서, 기억보다 니은은 아니죠. 기억에서 더 잘 생기니까. B를 통해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 물 흐름 방향 알 수 있죠. 니은은 퇴적 환경 중, 자, 니은 삼각주, 육상이 아니고 요거 연안 환경입니다. 그래서 삼각주랑 선상지 비교, 이런 것도 할 줄 아셔야 되고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그림은 화성암에 대한 SiO2 함량, 그리고 결정 크기. 나는 마그마 생성 곡선, A, B는 현무암 화강암 중 하나다. 자, 이거 요새 바꿔서 많이 나옵니다. 조립질, 천천히 굳었다. 그러니까 심성암이죠. 심성암. 세립질,
빠르게 냉각됐다. 화산암. 그리고 SiO2 함량 63빌딩 63%, OE 52%, 유부남하고 안사라요 형부야. 화성반에서 전체적인 화성암의 위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생성 깊이는 A보다 B가 깊다. A보다 B가 깊다. 심성암이니까. 맞죠? 니은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자, 니은은 열점이라든지 해령에서 압력 감소로 상승하는 마그마인데, 지금 상승하는 마그마 주변보다 밀도가 작아야 되죠. 가벼우니까. A는 기역 과정으로 형성된 마그마가, 자, 요거는 화강암이죠. 근데 A는 현무암이니까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수온과 염분을 측정했다. 자, 이렇게 측정했고, 얘가 대륙. 자, 얘는 지금 도시, 그리고 PSU, 실용 염분 단위니까 좀 나가 수온이고, 얘가 염분. 근데 수치를 봐도 알 수가 있죠. 수온이 30몇 도가 되진 않으니까. 이쪽이 수온. 해수면과 깊이 40m의 수온차는 B보다 A가 크다. 자, 수온이니까 여기 봐야 되는데, 40m 이렇게 그으면, B는, 자, 지금 등온선이 몇 개 없죠. 근데 A에는 지금 촘촘하게 많죠. 등온선이 많으면 수온 변화가 크다는 뜻이고, 각 수온, 선마다 1도씩이니까 여기서 온도차보다 A가 더 큰 거죠. 수치 넣어서 비교해도 됩니다. 등온선 개수가 많으니까 수온 변화가 크다. 그래서 기역은 B보다 A가 큰 거 맞죠? 기역 방향으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이 증가하면 염분은 감소하게 되죠. 육수가 공급되니까. 그럼 A의 표층 염분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져야 되니까 틀렸죠. 자, 디귿 표층해수의 밀도 비교인데,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크죠. 그러면 C보다 A가 밀도 크려면 수온과 염분이 요런지 봐주면 되는데, 자, C는 지금 수온이 22도보다 높죠. 근데 A는 낮죠. 그래서 수온 낮은 거 요거 됐고, 염분이 이제 높은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 자, 33.4, 33.8 염분이 요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염분이 더 높고 C가 더 염분이 낮아요.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아요. 그러면 C보다 A가 크다. 요 조건도 만족되니까 기역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표는 화성암 A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현재 함량비를 나타냈다. XY 반감기는 0.5억, 2억 년이다. 각각 이거니까 순서대로 알려줬고, X는 모자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반감기 한 번 지났으니까 0.5억이죠, 나이가. 그 다음 얘는 1대3이니까 모원소가 4분의 1 남아있는 거죠. 그럼 반감기 2번 지났으니까 4억 년. 자, 그럼 B가, 얘가 4억이란 얘기고, 나이가. A가 0.5억.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면, 이 지역에서는 난정압이 나타나냐. 자, 난정압은 정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정한 면 아래에, 부정한 면 아래에 변성암 또는 심성암, 요런 게 존재하면 난정압이죠. 근데 지금 부정한 면 아래에 변성암이 있죠. 얘가 변성암이니까. 맞는 말. 퇴적암의 연령은 0.5억 년보다 많냐? 얘가 관입을 했을 때 0.5억인데 이미 그 전에 얘가 있었죠. 퇴적암이. 그러니까 퇴적암이 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니은 맞는 말이죠. 현재로부터 2억 년이 지나면 화성암 B Y분의 Y 다시 모분의 자. 자, 지금 얘는 반감기가 2억 년인데 2억 년이 더 지난다 그랬으니까 반감기 한 번 더 지나죠. 그럼 4분의 1에서 8분의 1이 될 건데, 이 8분의 1은 전체 중에 모원소니까 모 대 자는 1대 7이 되는 거죠. 그럼 Y가 모원소니까 1분의 7이라서 얘는 7이죠.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표는 지질시대 일부를 기수준으로 나눴다. 자, 얘는 암모나이트. 얘는 삼엽충인 거 알 수 있고. 중생대, 고생대. 고생대. 캄, 오실대. 지금 캄브리아가 없지만 여기가 실루리아기. 석패, 여기 석탄기. 트지백, 여기 백악기인 거 알 수 있죠. A는 실루리아기다. 그래서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2번. B의 파충류 변성이냐? 파충류는 중생대 때.
더 틀렸고, 판게아는 고생대 말에, 지금 중생대 말이 아니죠. 중생대 초에 이동하고, 기역은 암모나이트 중생대 틀렸고, 기역 니은은 둘 다 육상 아니고 해성층입니다. 바다에서. 자, 답은 간단히 1번이 나왔어요. 하지만 각 시기별 특징까지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실외 활동, 육지로 고고, 대몬, 그래서 양서류, 이런 것들. 자, 8번은 태풍 문제인데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확인하시고, 기억 5일 21시에 요때예요. 그럼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이니까 안전반원 맞는 말. 태풍 세력은 6일 9시보다, 9시면은 여기 있고요. 6일 3시, 자 여기 있어요. 그럼 보면 기압은 높아졌고 풍속도 약해졌으니까 세력 약해졌어요. 그러면 6일 9시보다 6일 3시가 강하다 맞는 말이죠. 자, 6일 15시에 15시는 바람이 32면 여기에 들어가니까 중. 그래서 자료만 잘 해석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9번. 다음은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황사와 관련된 탐구활동. 공공 데이터 포털을 이용해서 최근 10년 동안 서울, 부산의 황사 일수, 날짜를 조사. 우리나라 영향 주는 황사의 발원지와 이동 경로 조사. 자, 편서풍 영향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날아오는 거 알 수 있고요. 날짜가 나와 있고. 자, 기억.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황사 일수는 서울보다 부산이 많다. 자, 이걸 빨리 더하셔야 되는데 지금 잘 보면 요렇게가 1일. 그 다음에 얘 0.4, 요거 1.4니까 더하면 1.8인데 여기랑 더하면 2일이죠. 2, 3, 4 그리고 0.4니까 4.4. 뭐 순서대로 더해도 됩니다. 더하기 쉬운 거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부산이 4.4인데 이제 서울은 앞자리만 보세요. 2, 3, 4, 5 벌써 5죠. 그러니까 부산이 더 많다는 틀린 보기. 만약에 이제 직접 더해야 되면 단순 계산으로 더해 주시면 되고요. 발원지에서 만들어진 모래먼지가 우리나라로 올 때 편서풍 받죠. 우리나라에서 황사는 고온 다습이 아니라 고온 건조죠. 근데 실제 니은 디귿 보기도 있네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그림은 경도 150도, 동경 150, 해수면 부근에서 측정한 연평균 풍속의 남북 동서. 자,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거라서 빠르게 자료를 파악한 다음에 플러스가 남풍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 남풍, 그 다음에 동풍. 그러니까 지금 남동풍이죠. 남동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위도 보고도 바로 알 수 있죠. 북풍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북동풍 계열. 그래서 북동에서 불어왔으니까 이제 이런 식이라서 결국은 무역풍, 편서풍인데 자료 해석하는 것도 연습을 하시고. A 구간의 해수면에는 북서풍이 우세하다냐 하는데 A는 좀 북서풍이 아니죠. 남쪽에서 불어오고 있고 요거 자료만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래서 얘는 남서풍이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B 구간의 해류는 해들리 순환 0에서 30도 무역풍 때 맞죠? 표층 순환은 A 구간의 해역보다 B 구간의 해역에서도 높다. 자, 요거는 뭐 난류 한류 또는 위도만 보시면 돼요. A보다 B가 높죠. B가 높다. 맞는 말 4번입니다. 자, 11번. 대서양 어느 해역에서 깊이에 따라 측정한 수온 염분, 수계의 분포랑 나타냈다. 자,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가 A, B, C. 제일 큰 C가 남저, B는 북심, A가 남중이죠. 자, 평균 밀도는 A보다 C가 크다.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 더 커지죠. 그래서 A보다 C가 크다. 맞고. 이 지역의 깊이 4,000m 지점에는 남극 중층수가 있냐인데, 자, 4,000에 있는 거 남극 저층수니까 틀렸죠. 해수의 평균 이동 속도는 0에서 200. 자, 이거는 표층수죠. 바람 때문에 빨리 움직이죠. 슝. 2,000에서 4,000은 심층수. 얘는 밀도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느리죠. 매우 느립니다. 보다 얘가 느리다. 맞는 말. 자, 비교하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12번.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냈다. 그래서 후퇴 속도 V, 거리 R, 허블 법칙, 속도는 홈런. 자, 요거네요. A에서 허블 상수는, 자, 기울기가 허블 상수죠. 기울기가. 그러니까 10분의 5,000, 500이죠. 후퇴 속도가 5,000인. 자, 5,000인의 A는 10인데 B는 지금 더 멀죠. A보다 B에서 멀다? 정답.
허블 법칙으로 계산한 우주의 나이. 자, 우주의 나이 알아야 됩니다.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값이에요. 그럼 기울기 작은 애가 우주의 나이 더 큰 건데 A보다 B에서 많다. 맞는 말 5번입니다. 자, 13번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잘못 풀어서 맞춘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별의 스펙트럼, 최대 복사에너지 방출 파장 람다 맥스, 반지름을 나타냈다. 가나다의 분광형은 자, 지금 분광형을 광도 계급하고 같이 줬는데 자, 5가 다 붙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이니까 질량 크면 반지름 크고 광도 크고 수명 짧고 얘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흡수선을 줬는데 가가 수소흡수선이 매우 뚜렷하죠. 수소흡수선이 최대로 나타나는 게 A형의 특징. 그래서 가가 A. 이제 나랑 나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게 다 주계열성이니까 반지름이 더 큰 나가 광도도 더 크고 온도도 더 높아요. 그럼 람다 맥스 더 작아야 되고 0.58보다 얘가 작겠죠. 그래서 나가 지금 G랑 K 중에서니까 얘가 G가 되는 거고 요게 K가 되는 거죠. 자, 가의 분광형은 맞고 기역은 니은보다 짧다. 자, 기역이 니은보다 짧죠. 여기에 지금 A형이니까. 광도는 나가다의 16배냐 이랬는데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을 생각해 보시면 이미 지금 반지름이 4배 차이니까 제곱하면 여기서 16배 차이예요. 근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L이 16배 차이가 될 수가 없죠. 나가 다의 몇 배냐 이랬으니까 온도도 나가 더 높으니까 이것도 더 커지기 때문에 광도는 얘보다 크다까지 되는 겁니다.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그림 가는 다윈과 타히티에서 측정한 해수면 기압 편차. 타다, 타에서 다를 뺍니다. 왜냐면 타가 더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니까. 얘는 지금 이미 이쪽에 저기압으로, 자, 평소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 그림에서는 지금 여기가 상승 기류가 있으니까 얘는 일단 엘니뇨예요. 그리고 쌤이 쓴 요거는 평상시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 그러면 엘니뇨가 되면 남동부역풍이 약해지니까 여기는 기압이 올라가고 여기는 기압이 내려가게 돼요. 라니냐로 만약에 생각하면 남동부역풍이 강해지니까 저기압은 더 저기압이 되니까 낮아지고 고기압은 높아지고. 자, 근데 이게 이제 기압 편차니까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타히티로 한번 해볼까요? 타히티가 지금 점선인데 편차 값이 플러스가 언제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평소에 고기압인데 라니냐가 되면 더 커지니까 편차가 플러스. 점선이 플러스가 라니냐입니다. 점선이 아니라 이게 회색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회색선. 그럼 요거 마이너스고 요게 플러스니까 얘가 라니냐. 자, 엘니뇨로 따져도 돼요. 엘니뇨로 따질 때는 요 다윈섬으로 보면 엘니뇨로 따지면 이때 올라가니까 편차 플러스. 그래서 요 다윈이 올라가면 엘니뇨. 그래서 여기 엘니뇨.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편한 걸로 찾으시면 돼요. 자, 나는 A시기, 나가 엘니뇨고 요거 A고 맞는 말이죠. B시기의 타히티 부근 해역의 강수량은 자, 라니냐니까 이쪽으로 여기가 더 비 오는 거죠. 여기 건조니까 적다. 맞는 말. 타히티 부근 해역의 평균 수온, 다윈 부근의 수온. 자, 평상시를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 평상시는 타히티 부분의 수온이 더 낮고 다윈의 수온이 더 높죠. A보다 B에 더 크냐? 이 수온차가 더 커진다는 얘기는 라니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B가 라니냐냐? 요거 확인해 주면 되는데 B 라니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 그림 가는 2015년부터 2100년까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를,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각 시나리오에 따른 육지해양이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누적량과 대기 중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의 누적량. 자, 기억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율은, 기억기간이 요거니까 얘는 요만큼 배출량 변화, 요만큼. 자, A보다 B에서, 자, 틀렸죠. A가 더 크고 2080년에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자, 2080년 여긴데 A보다 C에서 낮냐 이랬는데, 그죠? A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크고 C가 더 작으니까 평균 온도는 A가 더 높겠죠. 대기 중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의 누적량, 자, 바로
요것들이 되는 거죠. 자, 얘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육지 해양이 흡수한 이산화탄소 누적량. 자, 얘네들인데 얘도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줄어드는 것보다 얘가 줄어드는 비율이 더 작죠. 대기 중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의 누적량이 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확인할 때는 여기 눈금 하나를 그냥 1로 세세요. 1, 2, 3. 그럼 얘는 3분의 1, 2.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라 볼 수 있고, 요거는 1, 2. 2보다 조금 더 크지만, 그리고 얘는 1, 2. 2보다 작아졌고, 그러니까 얘는 2고 이게 2보다 약간 작고, 그 다음에 얘는 1보다도 작죠, 이제. 그리고 얘는 1점 몇, 뭐 1.5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좀 그렇게 헷갈리게 나온 건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비율로 확인해도 되겠습니다. 맞고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16번 그림 가는 태양의 나이에 따른 광도 변화를. 자, 태양이래요. 나는 A와 B 중 한 시기에 내부 구조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을 나타냈다. 자, 나이 지금 나와 있고, 나를 보니까 헬륨 핵 그리고 수소 핵융합 영역이 지금 껍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성으로 넘어간 거죠. 따라서 B가 나가 되는 거고, 그럼 A는 이제 주계열성 단계. 태양의 절대 등급은, 자, 절대 등급은 광도가 클수록 작습니다. A 시기보다 B 시기에 작아야 되죠. 광도가 더 크니까. 틀렸고, 나는 B 시기다. 맞죠? B 시기 이후 태양의 주요 에너지원은 탄소 핵융합 반응. 자, 얘는 그냥 틀렸죠. 태양은 탄소 핵융합을 못하죠. 틀렸고, 답은 2번. 자, 17번 가와나는 나선 타원은하를, 나선은하가 얘고 타원은하가 얘입니다. 가는 타원은하다 맞는 말이고, 나에서 성간물질은 이 나선 8에 분포하죠. 틀렸고, 은하는 가에서 나로. 자, 은하는 진화 아무 상관없습니다. 허블이 실수했던 거죠. 답은 1번. 자, 18번 그림은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비율 변화. A, B, C는 보물, 암물, 암해 중 하나다. 이건 어려운 건 아닌데 이쪽까지 진도를 안 나가서 아마 못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내용만 배우고 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제일 많은 게 암흑 에너지, 그 다음에 암흑 물질, 그리고 보통 물질. 자, 기억.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비율은, 이거는 얘가 누군지 몰라도 알 수 있는 거죠. B가 제일 많고 A, 그 다음 C. 그냥 눈만 있으면 푸는. A는 암흑물질이다. A는 암흑물질. 자,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맞는 말. B는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B가 암흑에너지니까 가속 팽창의 원인. 맞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19번 그림 가는 서로 다른 탐사 방법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인데, 나는 A 또는 B를 이용한 방법으로. 자, 나는 지금 요 외계 행성계의 행성 찾아내는 바로 미세 중력 렌즈 효과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별 S의 밝기 변화다. 그러니까 지금 나 방법은 S라고 하는 배경별이 이렇게 있고, 지구에서 관측을 한다 이러면 이제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 요 S의 별빛이 안 보여야 되는데, 요 별에 의해서 미세 중력 렌즈 효과로 잡아 당겨지고, 요 행성 때문에도 일부 녀석이 당겨지면서 요기 때문에 요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세 중력 렌즈는 이제 요거고요. 식현상은 이렇게 해서 이제 별이 있고, 행성이 여기를 이렇게 돌면서 행성의 반지름 때문에 요 별의 밝기 일부가 가려지는, 요게 이제 식현상. 일식 월식처럼 행성이 별을 가렸다. 그래서 이제 식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공전궤도 반지름이 짧아야 돼요. 만약 공전궤도 반지름이 너무 길면 이렇게 해서 안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A랑 B를 어떻게 찾냐면, 공전궤도 반지름이 비교적 작은 애가 A이기 때문에 요 A가 식현상.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시선 방향하고의 관계가 나란하거나 수직이거나 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공전궤도 반지름이 커도 됩니다. 그래서 B가 미세 중력 렌즈 효과. 자, A를 이용한 방법으로 발견한 외계 행성의 공전 반지름은 1보다 대체로 작은 거 맞죠? 나는 B를 이용한 방법이다. 맞죠? 기억은 별 S가 아니라 여기 사이에 있는 S가 아니라 여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그림 가는 주계열성 A, B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생명가능지대 문제. 자, 생명가능지대의 문제인데 조금 신선하게 나왔으니까 요거까지도 좀 주의. 1번, 13번, 20번. 쌤은 요렇게 세 문제 정도가 요번 모의고사에서 좀 중요한 문제 같아요. 자,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지금 보면 생명가능지대가 더 가까이에 있어요. 별보다. B는 지금 더 멀리 있고. 그래서 요거는 생명가능지대 나중에 요 그래프를 알아버리면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광도가 되는 거고 여기가 거리인데 생명가능지대 별의 광도가 커질수록 이제 주계열성이라면 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멀어지고 생명가능지대 폭도 넓어져요. 그래서 지금 A의 폭보다 B의 폭이 넓은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주계열성에서는 둘 다 주계열성이니까 A 질량보다는 B 질량이 더 크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별의 질량은 A보다 B가 크니까 틀렸죠. 기역에서 생명가능지대 지속시간은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기역이니까 여기를 봐야 되는데 A는 생명가능지대 지속시간이 20억 년이 좀 잘 안 되고 B는 60억 년 이상. A보다 B가 짧다. 자, 요 니은 보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나는 B의 자료이다. 자, 시작되는 데를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작되는 데 보면 그대로 일치하죠. 자, 답은 2번. 이번 4월 모의고사는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공부를 좀 많이 했던 친구들은 빠박 하고 풀었을 텐데 일부 문항들 중에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 난이도는 당연히 이거보다 올라가니까 이제 조금 더 복합적인 계산 연습하시면서 잘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안녕.